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은혜를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은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종종 호기심을 가지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달라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누구이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과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격이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을 혈액형, 체질형, 심리형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액형 성격설은 예의비오식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인데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 등에 널리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형 성격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유사 과학이며 혈액형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미리 재단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칼 란트 슈타이너가 수혈을 위해 연구하다가 예의비오식 혈액형을 발견하였는데요. 독일의 내과 의사 둥게른과 폴란드의 생물학자 힐슈펠트는 이를 우생학적으로 적용하여 피의 형질에 따라 인간의 기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백인이 많은 A형의 우수성과 유색인종이 많은 B형의 열등성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927년 후루카와 다케지가 이 이론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는 다른 연구에서 당시 폭동을 일으킨 대만 원주민의 O형이 많은 것을 들어 인종 계량론을 정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이야기는 거의 잊혀져 있다가 1970년대에 방송 프로듀서인 노미 마사히코가 쓴 혈액형 성격설에 관한 책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혈액형 성격론이 부각되었는데요. 이는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켜 인기를 얻는 한편 수많은 비판도 시작되었고 이후 혈액형 성격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도 전파되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004년을 기점으로 혈액형 성격설이 유행했는데요.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는 한국에서 부는 혈액형 열풍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메디티브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75%가 혈액형과 성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06년 10월 24일 옥주현은 자신은 혈액형을 중요하게 본다면 A형 남자가 나와 잘 맞는 것 같다고 인터뷰하여 그 당시의 혈액형 성격설의 열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4년 P형인 두 남녀의 사랑을 다룬 김현정의 노래 P형 남자는 P형을 매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같은 해 10월 27일 MBC 실험쇼 진짜에서도 P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항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반면 같은 해 B형 남자를 옹호하는 영화 B형 남자친구가 방영되었고 B형인 강동원도 B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B형 열풍은 로이터 통신에 소개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4년 농협 한밭 사업단은 O형과 B형만을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고요. 2007년 2월 강남교육청은 혈액형별로 공부법이 다르다는 책자를 배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음악계에도 혈액형 성격설은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2004년 5월 심현보는 앨범 블루드 타입 예의를 발매했고 2005년 싸이는 앨범 18번에 인생극장 예의형 B형이라는 곡을 수록하였으며 2009년 PD 토미의 앨범 혈액형 러브스토리는 혈액형을 소재로 했죠. 2010년 1월 유키스는 MBC 유키스의 뱀파이어에 출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혈액형별로 뚜렷한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심리 브라이어티라고 선언했습니다. 2013년 록밴드 오드 아이즈는 혈액형이 다른 두 남녀의 사랑을 다룬 O형 여자, B형 남자를 소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영화 방영 전문 채널인 OCN은 2010년 11월 혈액형 성격설에 기반을 둔 16부작 드라마 썸데이를 방영하였고 2011년 5월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혈액형을 주제로 한 연극 내 남자의 혈액형을 10일간 공연했죠. 개그계에서도 뒤질세라 2006년에 BOA를 2011년에는 혈액형 브라더스라는 코너가 편성되어 가히 혈액형 성격설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8월 20일 SBS에서는 혈액형 성격설 열풍을 비판적으로 다룬 SBS 스페셜 혈액형의 진실을 방영했는데요. 연출 PD는 인종, 외모, 성별에 이어 혈액형이라는 또 하나의 유사과학이 우리 사회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과학의 시대에 비과학적인 사고가 확산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과 후유증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2008년 대한혈액학회에서는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혈액형 성격설을 비판했죠. 물리학 교수 김범주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생물학적 결정론이 부단히 부정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혈액형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창 혈액 성격설이 유행하던 때에 맞선 자리에서는 어련히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남녀 간의 단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상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재미와 과학을 겸비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한국 문화에서 혈액형 성격이 거의 맹신 수준이었는데요.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저 참고 정도면 나쁠 것은 없겠네요. 혈액형 예형은 보수적이고 소심하며 다른 혈액형보다 더 내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종종 예민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은 또한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참을성이 있으며 시간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예형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완벽주의자이며 그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네요. 혈액형 B형은 독립적이며 자신의 규칙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B형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에 열정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약간의 충동적이며 자신이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네요. B형은 사교적이며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쉽게 친구를 사귀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는 종종 다른 혈액형보다 더 많은 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AB형 혈액형은 사이코거나 천재라고 한다는데요. AB형은 높은 지능과 다양한 관심사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이 독특하고 기발하며 수줍음이 많고 냉담하며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이중적이고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고 때때로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한다네요. 그들은 자제력과 이성적이며 꼼꼼하고 실용적이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적 은둔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O형 혈액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혈액을 줄 수 있지만 AB형으로만 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O형은 대체로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O형은 겉으로는 활발하고 재미있어 보이며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헌신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혈액형 성격설이 대중심리학의 이름으로 유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혈액형 성격설이 일본 제국 시절 정립된 뒤 전후에 민간에서 유행하여 일본과 그 영향을 받은 한국에 상륙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어 위키백과의 혈액형 성격설 문서에서 혈액형 성격설이 동아시아에만 있는 문화인 것처럼 묘사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밖에 혈액형별 인물 일람을 보면 가상의 캐릭터에 혈액형을 설정하는 것도 일본과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민간 정서가 잘 녹아있는 노래 이찬원의 진또배기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노래한 베일호가 부르는 신토부리 두 곡을 차례로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리 세 마리 솥대리에 앉아 물불 밤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모든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마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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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압구정 강남거리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미스 김만 있느냐 쇼윈도의 마네킹이 오늘 제품에 춤을 추네 쌀이야 보리야 봉이야 밭이야 우리 몸맨 우리 건데 남의 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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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영등포 명동거리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미쓰리만 있느냐 진열장엔 마네킹이 오늘 제품에 춤을 추네 쌀이야 보리야 봉이야 밭이야 우리 몸맨 우리 건데 남의 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신토부리야 어때요? 우리 정서가 녹아있는 노래들을 들으니까 신나죠? 자, 이번에는 다음 우리가 살펴볼 체질형은 체질형 성격설인데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한 사상의학은 조선말 이재마가 1894년에 발표한 한의학서 동의수세보원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흡하와 위장, 간, 신장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으로 구분한 것이지요. 이렇게 분류된 체질을 바탕으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체형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음인 체질은 신대비소라고 하여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 체질로 분류되는 체질인데요. 신장 기능 계통이 좋고 신장의 기운이 튼튼하며 스태미나, 지구력, 의지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인은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있어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려는 면이 강하며 자기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야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며 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반면 마음 쓰는 범위는 좁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해 방향을 잡고도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수줍음이 많아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속마음이 쉽게 표정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변에 헌신적인 반면 씀씀이가 짜다는 평을 듣는 소음인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조용 일을 해내는 편이며 맡은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해내는 장점은 있지만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밀고 가는 뚝심이나 추진력은 부족하다고 하네요.
소민은 기억력이 뛰어난 편이므로 욕심내지 않고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마음이 좁고 잡념과 의심이 많은 체질의 특성상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마음을 넓혀 큰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양인은 사상의학에서 비위가 크고 신장이 작은 체질입니다. 소민과는 정반대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장 기능은 강하나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배설과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네요. 소양인은 집안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뚜렷한 개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무대 위에 서면 끼를 제대로 발휘하기도 해서 새로운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으로 표현하며 지속성은 없지만 활발하고 싹싹해 행동이나 판단이 빠른 반면 감정 표현이 급해 경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대체로 소양인이 많은 모임은 시끄럽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고 호기심이 많아 일을 만드는 편이고 창의력이나 추진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재능을 발휘해서 시작은 많이 하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개성이 강하다 보니 조직 내에서 융화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보다는 가문, 부서보다는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면이 강해 조직의 유지를 위해 변화를 싫어하며 꾸준하고 참을성이 강하며 대범한 반면 일을 대충대충 하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태음인은 인내심이 강하고 겉으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중인격자로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감정 자체의 변화가 없지만 마음이 넓고 커서 사람들과 부딪힘이 적고 조직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관계가 무난하다고 합니다. 섬세하고 재미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태음인이 이끄는 조직은 자칫 건조한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섬세한 면은 떨어지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는 뚝심과 멀리 내다보는 장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태양인은 폐가 크고 상대적으로 간이 작은 체질인데요. 대세 판단이 빠르고 독창성이 뛰어난 태양인은 일에 대한 추진력도 거침이 없으며 교제에 능해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설득력 또한 뛰어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더십이 강한 성향으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외될 수도 있다고 해요. 태양인은 말솜씨가 뛰어나 남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만큼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므로 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뜻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불러 모아 앞으로 나가는 힘은 대단하지만 자칫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큰 화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입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것이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격 이론은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MBTI로 판별하는 심리 유형인데요. 입사시험은 물론 알바, 면접, 남녀 사이에서도 데이트를 할 때 MBTI를 물어본다고 하네요. 이를테면 INTJ는 과학자의 형이니 연구소에서 알맞고 ENTJ는 지도자 형이니 팀장에 알맞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다는 뜻인데요. 일종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BTI가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라는 정도면 큰 그림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MBTI는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전문적 영역이어서 너무 어려울 테니까 이 방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에 의해 수험자를 16가지 심리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 내향 지표로 외향이면 영어 대문자 E로, 내향이면 I로 표기하죠. 그리고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 직관 지표가 있는데요. 감각적이면 S로, 직관적이면 N으로, 또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사고 감정 지표가 있어 사고형이면 T로, 감정형이면 F로,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판단 인식 지표가 있는데요. 판단 기능이 강하면 J로, 인식 기능이 강하면 P로 표기하죠. MBTI는 이 4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좀 더 과학적이며 심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첫 자를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남성 인력 부족을 여성들이 메꾸기 위해 여성의 성격 유형을 구별하여 각자 적합한 직무를 찾을 목적으로 1944년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MBTI의 개발자인 브릭스와 마이어스 둘 다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는 당시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채택되긴 했지만 많은 과학자가 MBTI가 사이비 과학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TI의 강점은 알기 쉽고 짧고 명확하고 재미있는 성격 유형화인지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날씨 얘기보다는 MBTI 주제가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크지만 명확한 성격 유형화가 그 자체로 치명적인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답니다. MBTI 결과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맞는 점도 있지만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MBTI 테스트를 반복하면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유형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는 평가의 정확도가 신뢰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검사는 고강도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엄격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비전문가에 의해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혈액형 성격설이나 체질형 성격설의 연장선 수준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네요. 워낙 쉽고 유행하다 보니 아예 MBTI를 기준으로 사람을 예단하고 편견을 갖는 최악의 경우도 일어나며 이러한 예단이 기업에서까지 일어나서 법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상학의 바이블인 마의 상법은 골상불여 관상, 관상불여 찰색, 찰색불여 심상이라고 했다는데요. 즉 골상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찰색만 못하고 찰색은 심상만 못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 제도에 회의를 느낀 백범 김구가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면밀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어느 한 군데 귀하고 부한 상은 없고 천하고 흉한 상만 상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구해다 준 마의 상서를 탐독하고는 무릎을 치며 관상 좋은 사람보다는 심상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역사학, 병학 등의 학문에 진력하여 민족의 우뚝 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고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행동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역설했고 원효는 일체 유심조라고 했지요. 오늘은 사람의 성격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혈액형 성격론이나 체질형 성격론이나 심리적 성격 유형론을 맹신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긍정의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면 나의 운명 또한 나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헌의 구름 나그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눈물을 감추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찾으러